만기 금액은요, 연금저축펀드나 IRP 등 연금 계좌로 옮긴다면 입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단점도 약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게 최근 나온 ETF 상품 중 대여용일이치 A입니다. 연말이죠. 곧 연말정산. 세금이 또 얼마나 나올지 서프라이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요, 평소 주식 투자와 비슷하게 투자를 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고 계실 텐데 바로 ISA 계좌를 활용한 투자법입니다. ISA 계좌는요,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채권, 예금, ETF, 국내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계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양한 금융상품들에 한꺼번에 굴릴 수 있는 만능 계좌인데요. 이 ISA는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중개형, 일인형, 신탁형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추천드리는 유형은요, 보수가 가장 낮으면서 평소에 주식 투자하듯이 개인이 자유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중개형입니다. 그러면 이 ISA 계좌가 일반 그냥 주식 계좌랑 다른 장점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현재 일반 계좌에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적용된다면 국내 주식이라도 매매 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22%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 펀드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네, IS 계좌의 장점 두 번째는요, 저율과세입니다.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이 배당금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20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라 9.9%, 조금 더 낮은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ETF로 고배당주로 투자를 많이 해서 배당금을 좀 많이 받는다, 아니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ISA 계좌의 저율 과세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배당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면 일반 계좌에서는요, 이 200만 원의 15.4%, 30만 8천 원을 떼고 받아요. 근데 ISA 계좌에서 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을 때는 한 푼도 떼지 않고 200만 원 그대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런 장점을 가진 중개형 ISA의 기본 특징입니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고요. 1인 1계좌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ISA 가입 직전 3개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이 된다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합니다. 1년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인데요. 만약에 납입 한도를 다 못 채웠다 그러면 그 남는 분은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총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의무가입 기간도 있습니다. 3년인데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투자를 하면서 절세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ISA에도 단점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해외 주식에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단점도 약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게 최근 나온 ETF 상품 중에서 해외 단일 주식과 약간의 채권을 섞어서 그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 상품들을 이용해서 투자하신다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활용해서 해외 단일 주식에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랑 약간의 채권을 섞어서 구성된 ETF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채권이 약간 섞여있기 때문에 테슬라 단독으로 투자했을 때보다는 약간 변동성이 적을 수는 있겠죠. 두 번째 단점입니다. 낮은 납입 한도와 의무가입 기간 3년이 있다는 점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단점이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나는 좀 큰 목돈을 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1년간 2천만 원의 납입 한도가 약간 적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 짧게 단기간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무기간 3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다 이제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이게 단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 ISA에 관련된 꿀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는요, 서민형 ISA 유형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중개형 ISA 중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일반형이에요. 근데 서민형 유형은요, 비과세 혜택이 좀 더 강화됩니다. 네, 근로자는 연 5천만 원 소득 이하, 그리고 사업자는 연 3,800만 원 소득 이하일 경우에 서민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되신 분들은 이제 증빙 서류를 증권사에 제출을 하셔서 서민형으로 유형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요, ISA를 굴릴 계획이 없다 하셔도 미리 계좌를 개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이제 납입 한도가 2월 돼서 총 납입 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에 ISA 계좌를 만들고 한 푼도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1년에 납입 한도 2천만 원을 다 안 채웠으니까 내년에는 아예 납입 한도가 총 4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겠죠.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두셔서 납입 총액을 좀 크게 키우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세 번째 꿀팁은 이 의무기간 3년이 지난 만기 금액은요, 연금저축펀드나 IRP 등 연금 계좌로 옮긴다면 입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300만 원까지인 점 참고하시고요. 만약 나 3년 다 지났는데 이거 어디다 둘지 모르겠다, 뭐 줄 데 딱히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시켜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요, ISA 만기 60일 전에 환매를 해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체를 시켜야 한다고 해요. 네, 오늘은요, ISA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절세 혜택을 받기에 연금저축펀드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젊고 그렇게 장기간까지 돈을 뭉겨둘 자신이 아직은 없다, 목돈이 단기간 내로 들어갈 상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의무가입 기간 비교적 짧은 ISA 계좌를 활용해서 절세 혜택도 받고 투자도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네,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니까요, 평소에 잘 쓰고 계시는 증권사나 아니면 수수료 혜택을 주는 증권사 찾아 본인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